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잘하진 않지만 제 취미 중에 하나인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기계공학이랑 빅데이터 분석학을 복수 전공한 뼛속까지 공대생인 사람인데 도대체 왜 외국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2023년도에 미국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교육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미국의 대학교들을 탐방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후로 2달 반 정도 저 혼자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유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뉴욕에 한 달 정도 무계획으로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묵었던 숙소에서 같이 방을 썼던 분이 알고 보니 제 구독자 분이셨던 거예요. 진짜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말고. 아니 진짜 다시 들어볼까요? 아니 진짜요? 진짜 아니 보여드릴까요? 아니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국에도 없는데. 그때 구독자분이랑 같이 뉴욕 여행을 좀 했는데 거기서 브로드웨이의 재밌는 문화를 하나 배워왔었습니다. 티켓 로터리라는 문화인데요.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 티켓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추첨을 매주 수요일 오전에 합니다. 그 친구랑 같이 위키드 로터리에 도전을 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As I call your names, if I get to your name and you no longer want your tickets, let me know in that moment, please. Do not get in line and then wait till you get up to the. 되게 저렴한 가격에 그 유명한 위키드 뮤지컬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보고 왔었습니다. 사실 저는 뮤지컬이 처음이었어요. 위키드 내용도 아예 몰랐고, 당연하게도 자막이 없잖아요. 내가 처음 보는 형식에 처음 보는 내용이 심지어 영어로 작품을 봐야 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한 절반 넘게는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뿌듯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뮤지컬을 보면서 개그 포인트를 알아듣고 웃을 때, 심지어 옆에 있는 외국인들보다 더 빨리 그걸 캐치해서 먼저 웃고 있을 때 재미도 재미인데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외국어 공부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일본어랑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단순합니다.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좀 제 방식대로 다시 써본다면 그 나라의 드립, 개그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나라에서는 이런 거를 좀 개그 포인트로 쓰는구나, 이런 것을 놀림으로써 혹은 이런 거를 비틀음으로써 이런 거를 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재미를 얻는구나, 그런 것들을 번역을 거치지 않고 제가 바로 이해했을 때 오는 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좀 미국식 개그를 좋아해서 자막 없이 프렌즈 미드를 봤을 때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매일 밤 하루에 하나씩 보면서 막 배꼽 빠지도록 웃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가 당연히 언어인 만큼 해외 친구들을 사귀면 재밌죠. 사실 저는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외국인 친구가 없긴 하지만 가끔 여행이나 출장으로 해외 나갔을 때 도미토리 같은 곳에서 같은 방을 쓰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 그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작년에 굿노트 출장으로 런던을 갔을 때 일본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분들이랑 일본어랑 영어랑 한국어까지 섞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게 그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영어, 일본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자극이 되기도 했고요. 그 각자의 언어를 아는 만큼 조금씩 섞어서 대화를 하는데도 굉장히 통하는 느낌? 그게 저는 되게 매력적인 행복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외국어 공부라고 한다면 수능 공부도 있고 자격증 공부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성취의 입장에서 혹은 정말 내가 스스로 발전하고 싶은 입장에서 자격증이라는 게 의미가 당연히 있지만 그렇게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부분 수능 공부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사실 수능 공부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랄까요? 그 과목의 틀을 쓴 생각하는 방식, 글을 읽는 방식을 공부하고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의 탈을 쓴 글을 읽는 법, 논리 구조를 해석하는 법, 이런 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 재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영어라는 게 싫었던 게 아니라 그 수능 영어가 지향하는 바가 어려웠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영어나 일본어, 외국어 공부를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하려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서 내 수준에 맞게 쉬운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느끼다 보니 유명한 말이 있는데, 공부를 하는 게, 배워가는 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해상도를 높이는 일이다, 인생의 해상도를 높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글을 어디서 봤는데 저는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주 듣던 노래가 어느 순간 해석을 안 봐도 이해가 되고, 좋아하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자막이 없어도 들리고, 그리고 저는 해외 유튜브 같은 것도 정말 많이 찾아보는데 최근에는 한국에 BYD라는 중국 전기차가 출시가 됐어요. 한국에 처음 출시하는 거다 보니까 정보가 없어서 제가 영어권에서 볼 수 있는 영상을 다 찾아보고 일본어로 된 영상까지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당연히 지식적으로도 얻는 면이 있고, 뭔가 이제 유튜버의 입장으로서 해외 유튜버분들은 우리나라 유튜버분들이랑 색깔이 다르구나, 촬영하는 느낌이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그 과정이 뭐랄까요, 좀 학문적인 것도 있지만 좀 세상을 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 AI의 시대가 와버렸죠. 앞으로는 더 심해질 텐데 AI가 발전하면서 외국어 공부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실시간 번역기도 앞으로 더 잘 나올 거고, 외국어로 된 컨텐츠를 보더라도 번역이 잘 되는데 내가 굳이 그걸 공부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AI가 발전하면서 저도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해외 브랜드랑 연락을 주고받을 때 저는 이메일을 AI로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읽을 순 있어도 제가 그 정도로 쓸 정도의 실력은 아니기도 하고, 제가 재미를 느끼고 하고 있는 외국어 공부는 사실 아웃풋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취미, 재미, 나의 발전, 아웃풋보다는 인풋을 얻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의 발전 때문에 외국어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 공부를 하면서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당연하게도 제가 외국어를 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듣는 편이지만 말을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고, 일본어는 정말 유치원생 수준이 이제 될까 말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공 공부를 관련 서적을 읽는 정도로만 하고 있지만,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 뇌가 말랑말랑할 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공부를 놓지 않는다면 그 중에 하나는 외국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랑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스페인어까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과거에 스페인어도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스페인어를 쓰거나 들을 일이 없으니까 공부에 동기부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어는 제가 노래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그 일본 문화 자체를 좋아하니까 일본어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재밌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 방법은 사실 딱히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 굳이 하나를 뽑자면 저는 부수라는 어플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가 아니고 3년째 내돈내산으로 쓰고 있는 외국 어플입니다. 제가 듀오링고도 써봤는데 이게 듀오링고는 뭔가 진도가 안 나가는 느낌? 듀오링고로 일본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내가 몇 주 동안 공부를 했는데 미주, 고항, 구다사이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오차, 미주, 고항, 구다사이 히라가나도 못 외우고 재미가 없어서 끝났는데, 부수로 공부를 했을 때는 그래도 중급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학습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도 한 7만원 정도 내고 구매를 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제 목표는 회화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사실 어떤 플랫폼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는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픽도 써봤는데 좋긴 한데 이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외국어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편인데 이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구독자분들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정말 소중한 취미 중에 하나인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외국어 공부의 매력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다면 어떤 언어를 공부하고 계신지 댓글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